네. 한순간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패 행진, 언제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1승을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선전했던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좀 어떠세요? 요즘 뭐 좋은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지수의 방향성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지금 연 6일째 매도고 12월 달만 들어서도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방을 좀 더 열어놓고 가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때 많이 경험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주가를 미리 많이 빼지 않습니까? 많이 뺐다가도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날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그날 또 충격을 한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시기 17일 날 이제 오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좀 지수의 하락 압력이 좀 높을 것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지수가 그때부터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그렇게 좀 보고 가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예, 어떤 글쎄요, 그냥 답답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막 매매되고, 근데 그것도 테마주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힘든 장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이렇게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래저래 재미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또 한 방에 나올 법도 한데 싶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실망스러운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선전했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몇 면을 모아봤습니다.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먼저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오늘장 무난하게 또 1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2번 타자는 현대 상선이고요. 3번 롯데제과입니다. 4번 타자는 삼성 SDI가 차지했네요. 5번 LG화학, 6번은 NS, 7번 두산, 8번 현대건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9번 타자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보니까 하위 타선이 약간은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홈런 친 선수 있네요. NS 약간은 좀 생소하긴 한데 또 이렇게 홈런 차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오늘 라인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만 갇혀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게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쪽, 그 다음에 AM, OLED 쪽, 그 다음에 미디어 쪽,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심에서만 놀면은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여기서 제가 그 보수적인 지수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분명히 전략적으로는 좋은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라인업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차뿐이 거의 안 보였어요. 예, 전기차뿐이 거의 안 보였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현대상선이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 해서 이제 반짝 움직인 거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역시 시장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는 내년도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높고 지배력이 높은 이러한 전기차 쪽의 관련주들, 이런 쪽이 오늘도 역시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라인업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SDI가 이제 4번 들어와 있고요. 5번도 LG화학이고, 그리고 롯데제과는 계속 올랐어요, 이번 주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월, 화, 수. 계속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건설은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이제 단타족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오늘 기회가 됐는데요. 거의 뭐 보안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이 장중에는 났던 것 같고요. 현대상선도 상당히 좀 많이 뭐 급등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친 것 같네요. 오늘. 네. 네. 오늘 이렇게 라인업 가운데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전기차 관련된 선수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또 재료가 있겠죠. 저희가 한 선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선수 눈길이 가시나요? 네, 역시 LG화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LG화학이 지금 현재 그 전기차 모멘텀을 가지고 네.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업 쪽인 석화 쪽, 석유화학 쪽 이쪽이 상당히 실적이 견고한 스프레드를 지금 받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 대부분의 폴리필렌이라든지 PP 이런 계열 쪽으로 이제 수직 계열이 많이 돼 있는데 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PP라든지 이런 쪽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품 믹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제품 그 스프레이드를 얻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업황이 좋다. 이런 부분을 밑에 깔고 가는 것이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도에 중대형 2차 전지가 이제 BP 쪽에 들어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시장의 중심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내년에 시장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내수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상하고 있지만 네. 대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LG화학 같은 강한 모멘텀을 가진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애들은 내년에도 주도적인 선수로 활약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변함이 없다. 주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뉴스 좀 짚어볼게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쪽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좀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도 또 뭐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좀 실질적인 수혜 예상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시장의 내년도 전기차 출하량 예상량이 600만 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100만 대를 갖다가 출시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2020년까지긴 하지만 5년에 네네네. 100만 되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당한 그 숫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모멘텀을 받아간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LG화학이라든지 SDI가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을 사실 강하게 받았었던 건데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NS 추천해 주신 분이 부자기미님이신가요? 네네네, 제가 했습니다. 지금 네. 보면 이 선수도 같이 좀 네. 묶을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그 공정 장비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가가 얼마죠? 상한가죠. 네. 그러면은 얘가 18,000원. 공모가가 8,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따블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론 얘가 때를 잘 맞춰가지고 출전을 한 거예요. 맞아요. 패션 모멘텀이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완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거죠. 좋나요? 작년도에 지금 208억에 23억 영업이익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86억에 27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거를 상반기에 뛰어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주요한 거래처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 네. 중국의 유명한 완산그룹 이런 데에 주력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중심 타선 4, 5, 6번에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선수들, 2차 전자 관련된 선수들 좀 있거든요. 허 의원님은 최근에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요? 네. 오늘은 아까 시세 보니까 뭐 약간 그 전기차 쪽은 좀 더 꺾인 것 같은데, 약간, 그죠? 네, 맞아요, 뭐 약간 맞아요. 좀 매물이 네, 나왔던 것 시장보다 같고요. 보면. 그리고
일단 뭐 배터리 하는 쪽들은 그래도 좀 버티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량화 쪽도 약간 견조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허 의원님의 선수 볼까요? 저 현대건설입니다. 8번 타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을 저는 왜 라인업에 넣어주셨을까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예.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했으니까요. 연결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을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사실 현대그룹 부도 났을 때 이제 200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2000년, 2001년 뭐 그때 감자 한번 하고 또 2003년 넘으면서 또 한 번 9대1 감자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으로 넘어가면서 출자 전환해서 지금까지 왔다가 그 뒤로 사실 증자는 한 번도 안 했었던 상황인데요. 주가는 연봉으로 키워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때 6,000원짜리가 2007년도에 이제 중국 모멘텀 받게 되면서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7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6,000원짜리 17배가. 근데 이제 한 3, 4년 동안 그렇게 주가는 많이 오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약세예요. 그때 10만 원 꼭지 찍고 나서는 2007년도에 오늘 3만 원 깨지는 수준까지 해서는 그냥 계속 한 8년인가요? 2007년도니까 8년 연속 약세권이죠. 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여기를 이제 2011년도에 주당 아까 뒤져보니까 제가 12만 7천 원에 사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예, 주당 거의 12만 원에 거의 샀다고요? 주당 10만 원을 깨먹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네요. 오늘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한 2조 원 넘게 넣은 것 그때 같은데 당시 왜 이렇게 현대차만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조 원 넘게 현대차만 2조 원 넘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2조 원 조금 3조 원 될까 말까 하니까 네네. 현대차 그룹주한테는 정말 이게 저번에 한전부지 뭐 매수도 그렇고 이거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시황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저희도 이제 그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고 하면 이제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써놓은 걸 보시면 사실 실적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빅베스에 대한 우려들을 주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지금 계속 안 털어내고 있는데 안 떨구고 지금 갖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현대건설도 저거 다 털 거야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빅베스가 나와도 많이 빠질까 싶을 정도로 주가는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미천공사 금액 남아있는 거 보니까 엔지니어링이 얘네가 종속회사로 돼 있거든요. 분교보고서상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한 1조 7천억이 있고요. 본사 기준으로 현대건설이 한 3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5조 원이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연결로는 현대건설이 아직 미천구가 5조 원이나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자본 총계는 7조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닌 말로 다 날려도 삼성 엔지처럼 자본 잠시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그 5조 원짜리 미천구공사 금액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주가가 10년의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보면 재료가 호재성 재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 업황이 살아나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해외 쪽에 특히나요. 해외 건설하면 현대건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뭐 현대상선도 그랬습니다만 북한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 이게 아마 될까 싶긴 한데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우울한데요. 어쨌든 주가는 10년의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파가 어디서 나올지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부장현미 전문가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네, 그때 보면 10년 전의 스토리를 한번 그 대감아서 비디오를 돌려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이 뜨거운 감자였던 게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그룹하고 나눠지면서 이 현대그룹의 상징적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이게 그 매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9년 7개월 만에 3만 원을 하회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허 의원께서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그 리포트 보면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주가는 전혀 안 움직이죠.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빅베스에 대한 우려 이게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싸다고 손대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의견이 나올까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수 좀 부상당했다라고 좀 저희가 결론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부장현미 전문가님. 네, 현대상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즘 현대상선이요? 얘기하는 게 전부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현대상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현대상선이 오늘 그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한 오늘 10% 정도 올랐죠. 네, 맞아요. 그 정도 좀 올라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룹 쪽에서 얘를 부도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액면가 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싸다. 이런 그 이제 흐름인데
지금 제가 유동성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현대상선만 그런 게 아니라 해운주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내에 지금 단기 채무 돌아오는 게 한 6천억 정도 됐고요. 내년에 돌아올 게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현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현대아산이라든지 이런 거 담보로 해가지고 막 자회사들 여기저기서 돈 꼬다가 지금 막기 바쁜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하고 비슷해요. 부도 내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그룹에서. 어쨌든 살릴 겁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짝퉁에 속지 말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움직이길래 반기문 테마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북한 관련주 반기문 봤더니 테마주로. 근데 사실 북한 관련주 오늘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약간 코아스 뭐, 이쪽으로 가긴 네.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오늘 그럼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네네네. 체크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상선은 저희가 라인업이 있다고 해서 뭐든지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페이크 부분에 속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 선수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라인업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롯데 얘기 좀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허 위원님, 지금 롯데 재과가 7%나 올랐고요.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움직이던데요. 네, 230만 원이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230만 원까지는 한 번 안 갈까요? 가겠죠. 네, 그렇게 공개면 생각했어요. 사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펀드멘탈을 보겠죠. 근데 글쎄 재과 쪽이 뭐 그런 이슈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장하고 호텔롯데 상장하고 나서 네. 둘이 합친다고 하면 제가 그 호텔롯데 지분구조에서 신동빈 회장이 그 뭐 무슨 L 투자회사인가요? 그걸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둘 중에서 커져야 되는 쪽을 더 키울 건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호텔롯데 지분이 없다고 하면 롯데제과 지분을 갖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지금 한 9%인가 10%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제과를 아마 더 키우지 않겠어요. 합병하기 전에 상장하고 나서는 그런 면에서는 제과주가 마치 뭐 삼성이나 현대글로비스나 뭐 SK 쪽 봤을 때는 커져야 되는 회사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금이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롯데제과가 한국 롯데의 지주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 난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동빈 회장이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동주 회장이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아직까지도 갭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40%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옛날에 SK CNC라든지 현대그룹의 지금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네. 이런 성격의 상당히 그 지분구조 관계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거래가 별로 안 이루어져요. 황제주기도 해서 오늘 롯데제가 7,000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롯데쇼핑이 10만 주 미만의 거래였다는 점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수에게 MVP 주시겠어요? 네, 오늘 MVP도 역시 LG화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뽑아봤습니다. 5번 타자 LG화학이었고요. 2.61% 상승하면서 31만 5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내일 경기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이 거래일이나 남아있어요. 어떡해요. 쉬시면 안 되죠. 부장님 열심히 어떡해요?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지금 뭐 WTI 유가가 이제 37.6불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펙의 감산합의가 이제 실패하면서 네. 이제 유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역시 이제 유가를 비롯해서 모든 지금 그 상품 가격이 내려오는 거는 역시 이제 달러 강세란 말이에요. 달러가 지금 98점 어저께 98.42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신흥국 통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방을 좀 열어놓고 보수적인 개념으로 가자 지수는 이렇게 보지만 종목별로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해요. 다음 주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보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제가 요즘 좀 유심히 보는 거는 역시 이제 중국 시장을 요즘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발표된 게 보면은 불황형 적자형 불황형 적자죠. 네. 불황형 적자가 역시 나오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경제 공작 회의가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연하게 틀린 게 그런 점들이에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오지만 상해 지수는 지금 뭐 3,500 이상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하고의 차별화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중국 시장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11월 달에 한 3조, 네. 지금 11월 달 이후에 한 3조 정도 지금 순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바뀌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내년 시장도 대형주들이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내수 중소형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공략 섹터들은 전기차라든지 차량 경량화라든지 AM/OLED라든지 네. 미디어 쪽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주도적으로 공략해서 매매를 하자.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지수는 좀 더 열어두자 해주셨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1900까지는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개장 방송도 같이 하면서 한기수 전문가님도 1900 말씀하시길래 1950이요? 다시 여쭤봤더니 1900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충격은 분명히 더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에서 또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또 트레이딩 수익을 낼 만한 선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발표해 주세요. 자, 3번 타자는 J 콘텐트리고요. 4번 타자 LG화학, 5번 타자 현대위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보였던 LG화학은 또 재등판 예고되고 있고요. J 콘텐츠리 요즘에 콘텐츠 괜찮던데요. 네네, 지금 CJ ENM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미디어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들 보면 사는 거 계속 사요. 오스텝 임플란트, CJ ENM, 뭐 인바디, 메디톡스 이렇게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나왔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메가박스를 97%까지 완전히 그 KB 쪽에서 인수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가 좋아지거든요, 내년에. 그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JTBC의 그 콘텐츠, 중국 수출권, 네. 이런 걸로 이제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외국인들 계속 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화학은 저희가 네. LG화학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마지막 네네. 선수 간략하게만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네네.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오늘 지금 그 러시아의 루브라가 이제 뭐 급락을 하면서 그 러시아 쪽에서 판매가 한 40% 정도 다운됐다라는 것 때문에 자동차가 아침에 급락을 했다가 네네.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저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종목별로 또 수익을 찾아나가는 그런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는요, J콘텐트리와 LG화학, 여기에다가 현대위아까지 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뭔가 또 돈 되는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2시간 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들,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